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저는 사실 스릴러나 액션, 그리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나 상을 받았다는 소위 현학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영화들은 언제나 괜히 꼭 한번 봐보아야겠다라는 의무감이 들게 하기도 또 동경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BBC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머룰랜드 드라이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자는 이 영화의 전개가 너무나 산만해서 도대체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혹은 어렵다고 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장자가 꿈의 나비가 돼서 즐기는데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꿈과 현실, 그 어디인가를 부유하는 한 여인의 삶, 그리고 사랑, 그 무상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영화 소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오미 와츠가 1부에서는 베티, 2부에서는 다이안, 그리고 로라 헤링이 1부에서는 리타, 2부에서는 카밀라로 1인 2역을 연기합니다. 영화가 난해한 것은 1부와 2부가 이어지는 내용인 것인지, 서로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 것인지, 그리고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각기 다른 두 인물의 접점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모호하게 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에서는 스타의 꿈을 안고 할리우드로 도착한 촉망받는 신인 배우 베티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리타가 등장하죠. 이 리타가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모든 과정을 베티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1부의 줄거리입니다. 2부는 비참하게 실패한 여배우인 다이안과 대스타가 된 카밀라가 연인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카밀라는 연인인 다이안을 초대한 파티에서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감독과의 연인 관계를 진한 키스와 함께 선포하죠. 이에 다이안은 분노와 질투로 눈물을 흘리며 암살자에게 카밀라의 청부 살인을 의뢰합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두 노인의 환영에 쫓기며 두려워하다 결국 권총 자살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꿈과 환상은 진실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환상 공간은 감추고 싶은 비밀을 까발리며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끔 하는 초현실적 공간입니다. 1부를 꿈, 2부를 현실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플롯은 시골 출신 다이안이 할리우드에서의 스타의 꿈이 좌절되자 권총으로 자살하며 죽기 직전에 꾼 꿈을 영화 전반부에 배치해 억압된 생각과 소망이 왜곡된 방식으로 만족을 얻게 되며 그 본질인 희망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성공을 향한 강박관념을 보여주고 있죠. 또 후반부에서는 그 꿈의 몽환적 설정의 절정인 새벽 공연 관람, 비현실적 형태의 파란 큐브, 그리고 베티의 행방불명 같은 실제가 아니라는 힌트들을 점차적으로 부여해서 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의식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무의식의 느낌에 의해 묘사된 인물들과는 다른 실제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으로 왜곡된 소망에 저항하는 의식의 강박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락항의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영화를 읽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타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욕망하며 또 타자로부터 인정받기를 욕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베티의 욕망을 살펴보면 I want to be wanted, 타자로부터의 인식,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원하게 되는 것이 그녀의 욕망이었습니다.
타자가 원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타자가 원하는 것을 추측하여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말씀드렸듯 욕망과 환상은 타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타자와 밀접하게 연계되는데요. 주체는 타자가 원하는 것과 동일시하려 하며 직접적으로 그것이 되고자 합니다. 타자가 원하는 주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체는 타자가 종종 타자 자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며 그러므로 타자 역시 의식적 소원과 무의식적 욕망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타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결여되어 있으며 주체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자가 원하는 것이 되고자 하는 주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죠. 동일한 나오미 와츠라는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한 것을 통해서도 추측 가능하겠지만 2부의 무명 배우인 다이안이 곧 1부의 대배우가 되고 싶은 연기지망생 베티이며 또 이 베티가 1부의 리타라고 가정을 해보면 2부의 무명 배우인 다이안은 2부의 인기 배우인 카밀라를 욕망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다이안은 자신이 카밀라의 결여, 즉 타인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민감한데 타자가 결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자신이 바로 그 결여를 메꿔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자 하며 또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이아는 카밀라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 되려 합니다. 라캉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타자의 대상 A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카밀라의 대상 A라는 자리를 욕망하는 다이안의 욕망은 카밀라가 다이안과의 관계를 끊으려 함과 동시에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되죠. 이 히스테리적 주체가 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주목하고 또 자신을 타자의 대상 A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히스테리적 주체의 욕망이 갖는 구조적 특징이자 히스테리적 주체를 지탱시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카밀라가 다이안을 거부하고 또 다이안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은 히스테리적 주체의 존재 방식이 타자의 원인이자 대상으로 존재하기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다이안의 실존에 과도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테리를 포함한 신경증의 일반적인 특징은 초자아나 성숙된 자아가 충동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경증자, 특히 히스테리적 주체는 환상이나 백일몽에 가까운 환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욕망의 유지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렌시오 극장 전까지 베티와 리타의 관계는 바로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다이안의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히스테리적 주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의심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히스테리적 주체는 환상을 실제 사건처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환상의 주체인 다이안 역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기에 관객인 우리 역시 그녀의 환상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안이 만들어낸 일부의 베티와 리타의 환상 공간은 분열되어 있는 주체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체적 응답으로서 내놓은 무의식적 환상입니다. 타자로부터 거부당한 주체가 방어적으로 구축한 세계이죠. 그녀는 카밀라가 자신을 단지 도구적인 부분 대상,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기를 원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복수심을 품습니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자신을 타자에게 부분 대상으로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부분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 대상으로 그녀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특징과 장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주체입니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자신이 타자의 결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덧붙여 자신이 타자의 구원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에 다이안의 환상 속에서
베티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베티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리타의 보호자이자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이안이 카밀라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카밀라를 죽인 것은 다이안이 카밀라라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러한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상해줄 만족의 대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을 타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만족의 상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카밀라의 죽음을 택하고 현실의 카밀라 대신 환상 속의 리타를 택하죠. 극한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전한 비존재를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의 욕망에 의해 불어넣어진 텅 빈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입니다. 타자의 욕망에 의해 의미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전이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텐데요. 따라서 실제는 전이의 결과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는 실제의 죽음과 그것을 딛고 새롭게 탄생하는 삶에 바로 전이의 긍정성이 내재되어 있죠. 이드의 본질은 잠드는 것, 즉 죽음 충동이고 에고의 본질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즉 삶의 충동입니다. 삶은 잠들었다 깨어나는 밤과 낮으로 되어 있고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는 이 끝없는 반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한 것이며 동시에 전이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욕망과 이 욕망의 전이로 점철되어져 있는 듯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 곧 주체와 타자 간의 대화일 텐데요. 이 대화라는 것은 나와 너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 같은 나,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나와 수많은 너로 나뉘어져 있고 나와 너는 서로 다른 것이죠. 이 다름을 인정할 때에만 그 간극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혼잣말일 따름이겠죠. 이 수많은 대화, 수많은 전의를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욕망의 매듭에 얽힌 주체가 아닌 좌절, 그리고 만족에 대한 충동과의 대면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로서 성장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듯합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와 다르기에 내가 아닌 타인이기에 사랑도 욕망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랑은 보다 안정적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또 어디선가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생엔 너로 태어나 나를 사랑해야지. 이번 생 우리의 사랑은 잘못되었으니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너로 태어나 나를 사무치도록 사랑하겠다. 라는 스쳐 지나간 그 말이 이토록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건 아마 저 역시도 욕망의 매듭에 얽혀버린 도저히 내가 아닌 당신을 상상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한 명의 다이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보면 슬픈 사랑 이야기였던 영화 머룰랜드 드라이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